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내 안의 가부장입니다. 네, 제 딸이 이제 중학생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여성학이나 여성심리 이런 쪽의 책은 잘 안 봤는데 요즘엔 이런 분야의 책이 눈에 자주 띄어요. 아마 제 딸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과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시드라 레비스톤 씨가 썼습니다. 1937년생이고요.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넘게 심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한 인간 안에 여러 개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내용으로 쓴 책이 다락방 속의 자아들이었죠. 저자는 자아들 중에서 지배적인 힘을 갖고 있는 자아가 있고 반면에 외면당하는 자아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외면당한 자아를 발견하고 건강하게 돌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맥락에서 이 책도 썼습니다. 네, 잠시 말했지만 저자는 한 인간 안에 다양한 자아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가부장 역할을 하는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 가부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워낙에 힘이 세기 때문에 다른 자아를 다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나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내면 가부장이 여성에게 바라는 바는 착한 딸, 아빠 말을 잘 듣는 딸, 이런 거 같아요. 잠시 읽어볼게요. 내면 가부장은 성인 여성을 딸로 둔갑시키는 동화 속의 마법사처럼 행동한다. 그 결과 딸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남자를 아버지로 만들고 점차 힘을 잃는다. 네, 이게 내면 가부장이라는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여성성이라는 게 있죠. 타인을 매혹하는 능력,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 타인을 지지하고 돌보는 능력,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 네, 이런 걸 여성성이라고 뜻합니다. 그런데 내면 가부장은 이걸 무시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이걸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생리혈에 대한 언급이 책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린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 걸 보면 그걸 혐오스럽다라고 말하진 않죠. 생각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들 대부분은 생리혈을 부끄러워하거나 혐오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면 가부장은 여성성을 무시하면서 여자는 남자 뜻대로 사는 게 현명한 태도다. 그러니까 아빠 말 잘 들으면서 사는 게 좋다. 라는 식의 목소리를 낸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 자주 듣죠? 여자가 어디? 네, 이런 말 과거에는 정말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자가 어디라는 이 말을 듣기가 싫어서 스스로가 조심하면서 살아온 경향이 있죠. 이게 바로 내면 가부장이 여성을 다루어온 방식이라는 거죠. 네, 이게 여성은 당연히 싫겠죠. 반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권운동이었죠. 저자는 과거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힘을 돌려받기 위해서 전사가 되어야 했다라고 말을 해요. 덕분에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금은 평등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자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젠 충분히 많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전사를 앞세우고 했던 여성운동, 이제 그건 그 시효성이 다 했다. 그러니까 여권운동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저자는 이젠 균형과 공정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과 공정함, 이건 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자는 여성이 자신 안의 가부장과 협력해야 된다 라는 말을 이어서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갑자기 말하는 톤이 좀 바뀌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런 거예요. 내면 가부장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라는 거죠. 내면 가부장은 딸의 안녕을 염려하는 아버지와 같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적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규칙을 만들고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성적으로 해로운 상황에서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고, 네, 내면 가부장에게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 안에 가부장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내 마음속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우울하고 타인과의 관계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자, 이런 생각, 이런 고충 한 번쯤은 가져보게 되죠. 그 문제 원인이 만약에 내면 가부장이라면 그 원인 자체를 알아차리는 거, 그 원인 자체를 인식하는 거, 네, 이게 바로 해법 찾기의 시작이라는 거죠. 네, 알아차리기 전에는 내면 가부장은 그저 자신에게 어두운 그림자일 뿐입니다. 심지어 이 책은 내면 가부장을 그림자의 왕이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자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림자의 빛을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림자의 힘이 약해지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그림자가 지시하는 걸 여성은 꼭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게 돼버립니다. 그 지시를 하나의 제안이나 조언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안이나 조언을 받아들일지 말 것인지, 이거는 여성이 갖고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돼버립니다.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내 안에 들어있는 가부장의 빛과 그림자, 네, 이걸 있는 그대로 인식하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자라는 거예요. 그 내면 가부장과 협력적인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맺어보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부장성을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자라는 게 아니고 균형을 이뤄서 같이 가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죠. 저자가 하는 말은 결국은 내면 가부장을 받아들이자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인다 라는 표현보다는 이용한다 혹은 활용한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저자의 전략적인 사고가 내린 결론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책에 남자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남성에게도 내면 가부장이 물론 있죠. 그런데 동시에 내면 가무장도 있다라고 저자는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감수성이 상당히 풍부한 남자 있잖아요. 둘러보면 이런 사람은 내면 가무장의 조언을 매우 충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재밌는 건 이런 남자를 여자가 바라볼 때 그 여자의 심리 상태가 꽤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성들 왜 감수성이 좀 예민하고 대화가 통하고 감정을 공유할 줄 아는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 라고 알고 있죠. 대중매체를 보면 이런 남자들이 인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의 심리 상태는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여성이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세심한 자신이 원했던 바로 그 남자를 실제로 만났을 때 여성의 내면 가부장은 진저리를 친다. 네, 남성이 고통을 느끼거나 무기력하거나 눈물을 보일 때 여성은 민망해한다. 여성은 충격을 받고 그녀의 격려에 힘입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남성은 배신당했다고 느끼게 된다. 네, 여성의 내면 가부장은 이 남자가 눈물 흘리는 걸 용납하지 못하죠. 네, 남자가 어딜, 네, 이런 말이 이때 작용하는 거죠. 여성의 마음속에서 남자가 감히, 남자가 어딜,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저자가 지적하듯이 이건 여성이 갖고 있는 내면 가부장과 내면 감호장, 이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자의 생각처럼 사람에겐 다양한 자아가 있는 거고요. 각각의 자아를 잘 조율하고 통합한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자의 생각인데요. 이게 사실 더 어려울 수는 있죠. 하지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조율과 통합을 행하는 주체, 그 주체를 이 책에는 깨어있는 에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각각의 자아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감수성 풍부한 남자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거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는 가부장과 감호장이 다 들어앉아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자가 어디라는 말에 못지않게 남자가 어디라는 말도 우리는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까지는 남자가 좀 더 살기 편한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팩트고요. 그 반작용으로 여권 신장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느 정도 사회가 변했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형태의 여권 신장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을 사회 일각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걸 남자들은 그냥 보고만 있지는 못하죠. 네, 그 결과 인터넷상에서는 정말 젠더 이슈만 터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러지 말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겐 모두 다 내면 가부장과 내면 감호장이라는 각각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으니까 첫째, 이들의 존재를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이들이 하는 말을 잘 조율해서 협력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여성을 독자층으로 삼고 쓴 책이죠. 하지만 남녀 모두에게 새겨들을 만한 말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저자가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1937년생이죠. 달리 말하자면 이분은 여성운동의 전개와 발전 과정을 전부 다 지켜본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이 하는 말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딸도 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1이 읽기에는 좀 어려운 책이 아닌가 싶어요. 같은 내용의 눈높이를 맞춘 좀 쉽게 쓰인 책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